제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한덕수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더 큰 책임을 맡겠다며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퇴 기류는 읽혔습니다. 안보 관계장관 회의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참석자와 일일이 눈을 맞추고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겁니다. 캠프도 이미 꾸려졌습니다.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이 쓰던 캠프 사무실을 사흘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속속 모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전 의원이 대변인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덕수 전 대행은 내일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내일 출마 선언한다. 그리고 오늘은 출마 선언한 게 아니라 사퇴를 발표한 것이죠.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사실상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이기 때문에 대선에 뛰어들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국가 위에 최선이라고 믿는 길,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 마지막까지 가겠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해석이 분분할 것 같은데,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 내일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이죠. 이제 전 총리 출마설이 제기됐었던 거죠. 본인이 부인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출마설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실제 현실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저는 제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정치라는 것을 하는데, 만약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또는 중도 보수 단일 후보가 되고자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그 전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러서 최종 후보가 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께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본인이 실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또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국정운영이라는 아주 중대한, 또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보나요? 지금 여론이 어때요? 당내 여론이? 그 당 지도부에서는 약간 자꾸 여지를 열어놓고 있고, 나머지 일단 전체 분위기는 예.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출마를 함으로써 중도표까지 포함한 중도 보수 단일화라는 단계로 가는데 중요한 마중물 또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쏘시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국정운영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버리고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의견을 다단한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비판적인가요? 절반이라고 하시죠. 절반 정도가 비판적이다. 네. 친윤은 비판적이지 않다. 친윤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입장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제가 지금 불쏘시개 말씀하셨는데 앞서 봤던 입장문 두 번째 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겠다. 저는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제 불쏘시개라는 표현은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까지만 함께하고 최종 후보에서 빠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저 마지막까지 가겠다를 보면 내가 최종 후보 되겠다로 읽혀서 상당히 국민의힘하고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늘 대법의 판결이 좀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어서
한덕수 대행이 뭐 사퇴를 했는지 내일 출마를 할 건지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죠.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노코멘트.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뭐 마지막까지 가겠다. 상식도 없고요, 염치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는 정말 그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행을 맡았을 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국회목 임명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더 위기를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행을 탄핵했다고? 그런데 그런 대행을 본인들이 막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당의 후보들은 막 경선 중인데 3억씩 내고 그런데 단일화 붙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상황, 뭐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니 지금 위기 상황에서 남은 30일을 잘 관리하고 물러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런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오늘 보니까 무슨 안보 회의도 하고 뭐 장병들 처우 개선까지 걱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이 대행이 할 일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낯두꺼울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국민 대다수가 이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느 국민이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을 하라고 지금 한덕수 대행에게 국민들이 그걸 요구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은 하지 않고 그 대행 자리에 앉아서 거의 뭐 선거 중립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관권 선거를 스스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 출마 선언도 무슨 국회 소통관 와서 한다면서요? 국회에서 한답니까? 국회에서 한다고 지금 저는 오전에 보도를 들었는데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답도 안 하고 대행이 그런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 해가면서 오지도 않아 놓고 온갖 대권 노름은 다 해놓고 왜 출마 선언을 국회 와서 합니까? 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오지 않았었고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나오는 전례가 없다라고 했었죠. 권한대행이 출마한 전례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례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국무총리는 원래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하고 재가를 받게 돼 있는데 본인이 권한대행이어서 셀프 재가가 된 거네요. 셀프 사퇴가 된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거리가 된 상태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재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하고 본인이 사표 수리하는 그냥 셀프 재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총리가 사퇴의 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가 위기인 건 맞죠. 근데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군대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당시 대통령이 만들고 국무총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막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예. 어쩌면 동조했거나 아니면 침묵했거나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그냥 막지 않고 침묵으로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만드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큰 사람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근데 본인이 일조한 위기를 핑계로 내가 극복할 테니 국무총리직 사퇴하고 대선 출마하겠다. 뭐 내일 오전에 출마 선언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읽어봐도 일단 어떠한 논리나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예. 제가 보기엔 이거 웬만한 중학생 보고 사퇴 문장을 사퇴의 변을 쓰라고 해도 이거보단 잘 쓰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문장도 아닌 비문으로 그냥 시작해서 비문으로 끝나느냐? 아니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지금 한덕수 총리의 출마의 명분을 찾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예.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실에 누가 연설문을 대신 써주더라도
진짜 문장 아닌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4 용지 6페이지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퇴문을 발표를 했는데 저도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 말씀하신 대로 비문이거나 앞뒤에 이제 뭐 논리 구조랄까 아니면 뚜렷한 명분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의도의 대선 캠프는 이미 차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여의도 최근에는 못 가봐서 어떤 건물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셨나요? 국민의힘에서 확인 좀 하셨나요? 이 맨하탄 21이라고요. 우리 국민의힘 당사가 있는 곳에서 한 바로 앞 건물입니다. 바로 앞 여기가 건물이요? 뭐 자주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썼던 빌딩인데 예. 듣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그 경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저곳을 캠프로 활용하려고 계약을 했었고 불출마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사무실을 그대로 나경원 전 후보가 사용하기로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도 4강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조기 경선 탈락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그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다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그 사무실을 좀 써도 되겠느냐라는 논의가 이미 좀 진전됐었다는 걸 보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오늘에야 사퇴하고 내일에야 출마 선언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추진했었던 것 아닌가. 또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보필했던 인사들도 여럿 지난 월요일이죠. 사퇴를 하고 캠프 구성 실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미 뭐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됐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서울청사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진이 조금 전에 전해져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예. 퇴근하는 모습이고 이제 권한대행 끝이죠. 끝이고 내일 출마 선언하고 이제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인데 예. 네, 출마 선언하고 이제 후보로 나서는 순간 혹독하게 검증할 겁니다. 아마. 혹독한 검증이 이어질 그렇습니다. 것이다. 지난번에 두 번째 총리를 할 때도요. 뭔가 아주 흔쾌하게 매우 그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통과시켜 준 게 아니거든요. 예. 적어도 정치 초짜인 대통령에게 그래도 그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고 국정 경험이 풍부한 그런 한덕수 총리라면 뭔가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정권 초기에 뭔가 허니문 기간에 민주당이 그래도 협력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그 동의안을 통과시켜 줬던 것인데 그 이후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경제 통상 전문가라는데 경제 이 모양 됐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그 무고한 우리 청년들 시민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할 때 그렇게 국정 경험 풍부했던 총리가 제일 먼저 책임지고 그만뒀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연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급기야 대선까지 출마하겠다고 하니 내란 정권에 파면된 이 정권에서 실패한 정권에서 그 2인자가 공동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지는 못할 망정 뭔가 지금 더 큰 일을 해보겠다고 마치 본인이 개선 장군처럼 나서는 이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마 그러나 금방 저는 그 소위 얼마 안 되는 그 알량한 지지율도 금방 추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죠. 이제 저 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어떠한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출마 준비를 하거나 뭐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징계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 정도로 심한 케이스가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예. 참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공무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한다고 하면 권한대행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가 나올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총리와 대행을 하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실패한 잼버리 행사에서 화장실 청소한 것과 나 하버드 나왔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것만 기억에 남고요. 도무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고 내란 방조 혐의까지 가지고 있는 전 총리가 내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출마 선언을 할지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넥타이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파란색과 빨강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는데 그런 의미로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넥타이, 정치인의 넥타이 색깔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 해석이 또 나올 것 같고요. 앞서 국민의힘 당사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입주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시겠네요. 정광재 대변인도. 사실 그 바로 옆에가 대합 빌딩이라고 해서 예. 그 이번에 그 낙선했지만 그 최종 후보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홍준표 후보도 그 대합 빌딩을 썼고 한동훈 후보도 쓰고 있고 김문수 후보도 쓰고 있습니다. 그 빌딩에서는 상당히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맨하탄 빌딩은 바로 당사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여의도 정치의 중심가라고 봐야죠. 예.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여러 전국 구상을 하는 곳인데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예.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첫 문장이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까지 고민을 한 것처럼 읽히는데 사무실은 며칠 전부터 얻었고 또 쓰는 걸 협의까지 했다고 하니까 출마 생각은 이미 꽤 오래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캠프 인사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뭐 한대행을 보좌해왔던 총리실 관계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라든지 예. 그리고 김기흥 현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합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현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합류를 했으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당에서 이거를 어떻게 뭐 논의가 있었던 거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당에서 보낸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게 이게 오비 일학이라고 할까요? 저도 그래서 한번 그 점검을 해봤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김기흥 대변인이 현직 대변인은 아직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아니고 아마 지금 내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그러면 파악을 했습니다. 확정되면 사퇴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 대변인 겸 한덕수 캠프 대변인을 맡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저 같은 그 당직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내에서 경선 후보로 출마한 다른 후보의 캠프를 가는 경우에도 당직을 사퇴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금 내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퇴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진짜로 출마를 하게 되고 캠프 내에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사퇴 의사를 밝히고 본인의 거취를 정리해야겠죠. 그러지 않고는 일종의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당 소속으로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직은 분명 사퇴할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권한대행이 그리고 국무총리가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인이 여의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느라고 자신의 총리 혹은 권한대행의 참모들과 협의를 하고 어떤 업무 지시를 하고 했다면 예. 그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인가요? 예, 현직 공무원이 선거 준비 행위를 하면서 무슨 언제 나를 추대하는 추대위원회를 발족해라, 뭐 거기서 어떠한 누구누구 참여해라, 그리고 선거사무실은 어디다 정해라, 마련해서 미리 가서 네가 가서 준비하고 있어라, 뭐 이랬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예.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됩니다. 예, 아니 생각해 보니 다시 이제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게 예. 무슨 장난도 아니고요. 국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책임지고 지금 남은 30일 그다음에 그 전부터 치면 한 2달 정도를 대선 관리 잘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마무리를 좀 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도 이게 성에 안 차는 판이었는데 최상목 대행에게 다시 이 대행 자리를 넘겨주는 부총리에게 예.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가 나섰다라고 하는 말이 시쳇말로 이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이수진 앵커가 소개를 좀 해드리죠. 네. 오늘 나온 MBS 조사인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46%,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이 31%, 이준석 후보가 6% 이렇게 가상 3자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가상 3자 대결.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막 등장하고 있고 3자 대결로 하면 46대 31대 6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고 그 외에 2%, 없다, 모름, 무응답이 15%입니다. 저 수치만 보면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출마 선언을 하면 오히려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들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총리 후보자로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또 동의를 해주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검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혹독한 검증이라는 네, 표현을 혹독한 쓰셨잖아요. 검증이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뉴페이스는 아니고 공직에 50년 이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만 대선 소위 판에 뛰어들겠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그 기존의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지 하는 어떤 호기심과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이제 후보가 뭐 무소속으로 등록을 된다고 하면은 막 이제부터 시작인데 사실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며칠 동안에 거의 저는 추락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명분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도와줘라 전화를 돌린다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소위 오세훈, 뭐 나경원 이 후보들 전부 다 지금 캠프에 들어가서 돕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윤석열 재심하는 선거다. 중간 선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 시즌 2인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내란 잔불부터 꺼야 된다.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도 저희 민주당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구도가 결정이 되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그 내란의 이미지가 더 부각될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간이 더 흐를수록 매우 불리하게 여론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30초씩 드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앞으로의 여론은요?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단일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은 칼 집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치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요. 링 밖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인기를 부과하더라고요. 예. 나오면 떨어진다. 인기가.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한때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삼김청산이 주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세 거목이 우리 정치판에 워낙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삼김청산이 주요 이슈인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 와 그래도 삼김이 정치할 때가 지금보다는 100번은 낫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아무리 속내는 따로 있더라도 최소한의 명분을 갖고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어떻게 둘러댈지 오늘 뭐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내일 출마 선언에서는 어떻게든 만들어낼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자, 세 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셨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